다음 주에 머리를 자를게요. 다음 주에 머리 자를 거니까 머리띠가 혐오스러워도 좀 봐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은근히? 고맙습니다. 세안 머리띠 아닙니다, 이거. 운동 머리띠입니다. 세안 머리띠 아니에요. 오해 없길 바라고.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시험까지 하면은 지금 8주 정도가 나오죠. 자, 몇 주 정도 나온다고? 8주 정도 나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8주 정도 거의 기본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8주 정도 나올 건데, 당연히 이번 주부터 일단 자체 교재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자체 교재로 조금 더 심화 개념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심화 개념인데 그렇게 존나게 심화는 아닙니다. 알았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마 이런 내용은 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은우가 좀 책을 읽어보시면은, 준혁이도 읽어보시면 알 건데, 저랑 이제 겨울방학에 했었던 친구들은 그 했었던 개념을 조금 더 타이핑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거기다가 조금 더 살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아예 기본 개념이 없는 교재는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조금 더 바이블 그 진도 관리하고 있는 분들 있죠. 오케이?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이 심화 개념을 좀 더 씌운다,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 연락이 가게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랑 따로 좀 이야기를 합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심화 개념이 나가게 되고, 이거를 우리는 일단 4주 안에, 자, 몇 주 안에? 4주 안에 독파를 합니다. 3월달 안에 이 개념을 다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3월달 안에. 오케이? 절대 어려운 내용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엔제 교재가 나가게 됩니다. 자, 어떤 교재? 엔제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뭐 얼추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쪽 근방에 이제 14개 학교들 기출들 19년부터 22년까지 기출까지 해서 유형하고 난이도별로 전부 다 분리해 놓은 교재가 있어요. 알았죠? 유형하고 난이도별로 분리해 놓은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가 다음 주 토요일에 다들 배부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겠습니까? 문제풀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문제풀이용이다. 알았습니까? 문제풀이용으로 이 교재가 나가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4월부터는 이 교재가 끝나게 되면은 그 자리로 뭘 대체할 거냐면 기출풀이로 대체를 합니다. 자, 무슨 풀이로 대체한다? 기출풀이. 자, 기출풀이라는 건 우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요 문항들 해설하고 그것까지 고치면서 그런 작업이 기출풀이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아마도 보통 되게 엔제에 있는 것들이 보통 여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거기에서 강사님 왜 똑같은 문제 또 풀라고 합니까? 이지랄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 여러분들 습성이 그러거든요. 문제 위치가 바뀌면 다른 문제인 줄 알아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건데, 찔리는 분들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엔제 복습 잘 해주시면 기출도 잘 풀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제가 조금 이제 기출에 환장한 사람이거든요. 기출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 이제 문제 아마 풀어보면 알 건데, 엔제 풀어보고 기출도 풀어보면 알 건데, 나오는 게 계속 똑같이 또 나와요. 알았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학교끼리 돌려쓰고 문제 계속해서 돌려막기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권장을 드린다, 이런 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일단 기출풀이를, 근데 강사님 그 이전에 혹시 저는 3월 달에 기출풀이를 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준혁 뭘 제공한다? 강의를 제공할 겁니다. 강의를 제공해서 이때 이 정도만큼 어떤 학교에 이제 기출문제 던지겠죠. 기출문제 던질 거고, 이거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강의 줄 거고 채점까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요 문항, 조금 더 모르는 문항들이 있을 시에는 클리닉 시간 활용해서 따로 풀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저는 이걸 3월 달에 기출을 푸는 게 시기상조인 친구들한테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야, 너는 아직 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4월부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열심히 하는 소리죠. 기출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재가 훨씬 더 어려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끝나면 이제 4월 말이겠죠. 4월 말이 되면 보통 되게 시험 전주입니다. 시험 전주예요. 시험 전주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준혁이 뭐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학교별 직전 대비 파이널 나갑니다. 자, 뭐가 나간다고요? 학교별 직전 대비 파이널이에요. 학교별.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우리 여러분들 거의 진도가 똑같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개념 수업 나가고 문제풀이도 어차피 모든 학교 기출문제 3, 4개년 거 다 풀어보겠지만, 이때 직전 대비는 학교별 직전 대비 파이널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학교별 직전 대비 파이널이면 당연히 내가 그걸 만들 거 아닙니까? 어디서 퍼온 자료가 아니겠죠? 제가 만듭니다. 제가 잘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이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뭘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교과서 알려주세요. 알았죠? 교과서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또 나한테 애걸복걸하게 만들지 마세요. 또 막 하도 안 알려줘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또 이제 뭐 다음날 깜빡했어요. 또 이러지 마시고 제발 교과서 또 같은 학교인 애들은 제가 알려주겠지 이러면서 또 안 알려주지 말고. 알았죠? 자, 그래서 꼭 교과서 알려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부교재 쓰는 거 있으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부교재. 뭐 센을 쓰면 센을 쓴다. 아니면은 뭐 올림푸스를 쓰면 올림푸스를 쓴다.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학교에서 나오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프린트 있겠죠?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 여러분들 그 만년고라든지 아니면 둔산여고라든지, 만년고는 아니다. 둔산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괴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둔원고, 그 다음에 외고 같은 경우도 프린트를 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나오면 그때 주지 마세요. 제발 시험 3주 전에 주세요. 3주 전. 한 번에 주세요. 알았습니까? 한 번에 주세요. 뭐랑 같이 줘야 되겠습니까? 답이랑 같이 주세요. 알았죠? 답이랑 같이 주세요. 나 풀어보기 싫어요. 귀찮아요. 알았죠? 답이랑 꼭 같이 주시고 제가 나올 법한 것들 변형해서 직전 대비 자료에 집어넣을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조금 참고해 주시고 제발 협조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혹시 궁금한 사항? 궁금한 사항? 없어요? 궁금한 사항? 이야기 좀 해줘. 있어요? 하은 있어? 유나 있어? 오케이. 벌써 피곤해요? 저도 피곤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바로 이렇게 가볍게 진도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같이 한번 칠판 닦고 창문 한번 닫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교재 한번 펴서 여러분들 가볍게 첫 번째 페이지 좀 펴보시면은 목차 보면은 잘 써있죠? 목차 잘 써있을 거고, 보통 되게 우리 여러분들 거기 4단원이 이제 3, 4차 방정식과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2차 함수와 방정식까지는 모든 학교가 다 동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4단원 같은 경우 제가 3, 4차 방정식과 여러 가지 방정식 그쪽 파트는 따로 이제 별도로 촬영본이 여러분에게 나가게 될 겁니다. 혹시 추가되는 학교는. 근데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작년에 나갔었던 학교는 외고가 있긴 해요. 알았죠? 작년에 나갔었던 학교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나가는 학교가 없어요. 다들 그냥 편안하게 나가는데, 그래서 그쪽 부분은 아마 4주 진도에 포함되지는 않을 거다. 따로 영상이 제공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 그 점 조금 참고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단원 다항식의 연산이죠. 자, 일단 다항식의 연산 단원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다들 중학교 때 익혔었던 내용들일 거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겨울방학 때도 다항식의 연산 파트를 다들 해봤을 거니까 간단하게 거기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단항식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잘 나타나 있을 거예요. 알았죠? 단항식과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철저하게 구별해 주시고, 그때 우리는 그러면 그 다항식을 가지고 어떻게 연산을 할 것지 같이 고민을 조금 해보자는 겁니다. 알았죠? 자, 다항식의 연산인데 당연히 우리 연산의 기본은 뭔 칙 연산입니까? 사칙 연산입니다. 자, 사칙 연산은 당연지사 어떤 더하기하고 빼기라는 연산이 있을 거고, 또 무슨 연산이 있을 거냐면 곱하기 연산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뭐 하는 연산이 있죠? 나누기 연산이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을 잘 조리 있게 말을 할 거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더하기 빼기 연산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도 절대 못하진 않을 거고 뭔가 목적성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 그냥 이 친구는 A라는 친구와 어떤 EA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준혁 A랑 EA라는 걸 보고 우리가 보통 되게 원류항이라 그러죠. 동류항이라 그러죠. 똑같은 A를 갖고 있는 애란 뜻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하나의 항으로 묶어버릴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갖다 더했다라고 쳤을 때는 얘를 3A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를 뺐다라고 치면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A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동류항끼리 하나로 묶어낼 때 우리는 더하기 빼기 연산을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아니면 또다시 우리가 이런 식의 A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뭔 항식이죠? 단항식이죠. 근데 얘한테 우리가 뒤에서 어떤 B라는 걸 더할 겁니다. 자, 누굴 더한다? B를 더한다. 그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몇 더하기 몇이냐? A 더하기 B가 되면서 항이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는 무슨 항식이 되죠? 다항식이 되죠. 그래서 뭔가 이제 더하기 빼기 연산 같은 경우에는 더함으로써 뺨으로써 단항식들을 어떤 항이 여러 개인 다항식으로 만들어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성은 잘 써져 있을 거니까 한 번쯤 그냥 쭉 읽어보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곱하기 연산 가보겠습니다. 이쪽 파트에서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곱하기 연산하고 나누기 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별표 3개 정도는 같이 치고 시작합시다. 자, 일단 곱하기라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라고 당연지사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제부터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항식을 뭐 하는 방법은? 곱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라고 제발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자, 첫 번째는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곱하기입니다. 그냥 곱하기다. 두 번째는요. 수형도의 원리에 따라서 곱하겠다. 자, 무슨 도의 원리? 수형도의 원리.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앞에서 외운 무슨 공식들이 있죠? 곱셈 공식들이 있죠. 그래서 곱셈 공식에 맞춰서 우리가 전개를 해보겠다 또는 곱해보겠다 라는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강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편안하게 조금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자, 우리 서영이한테 뭐 이런 친구가 등장을 한 거예요. 만약에 A 더하기 B다 라는 이런 애가 있고 그 다음 우리한테 2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라는 이런 애를 서로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알았죠? 뭐 해달라고요? 곱해주라고요. 근데 곱해주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항상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제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풀이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뭐라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풀이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한테 만약에 퀘스천 1 질문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전개를 해라. 자, 뭐 해라? 전개를 해라. 전개를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런 식의 어떤 곱해져 있는 식이니까 그냥 싹 다 전개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싹 다 전개하겠다는 소리는 내가 여기에서 A를 갖다 하나 잡고 얘를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뿌려주면 A랑 2A랑 곱하면 몇 A 제곱이 되죠? 2A 제곱이고 A랑 B랑 곱하면 그냥 AB가 되고 A랑 C랑 곱하면 몇 C가 됩니까? AC가 되고 또 더하기 B랑 2A랑 곱하면 몇 AB가 됩니까? 2AB가 되고 B를 잡고 B랑 곱해주면 얘는 더하기 B제곱이 되고 B를 잡고 C랑 곱하면 얘가 몇 C가 됩니까? BC가 된다. 이렇게 뭔가 전개하라고 시키면 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지사 마지막에 정리해 줄 때는 먼 류항끼리는 동류항끼리는 묶어줘야 됩니다. AB가 한 개, 2개니까 얘가 몇 AB다? 3AB다. 그럼 AC가 있고 BC가 있고 B제곱, 2A제곱 있는데 얘네들은 더 이상 묶이지 않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곱하기로 전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다. 그냥 곱하기로 전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강사님, 수용도라는 건 뭡니까? 자, 수용도라는 건 우리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뭐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가지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치기?
가지치기. 그러면 이거는 언제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question 2. 뭐만 구해달라고 하냐? A,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야. 자, 뭐의 개수? A, B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생각 이렇게 해볼게. 은우야, 나는 지금 몇 개의 덩어리를 곱하겠다는 거죠. 두 개의 덩어리,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하겠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전개하라고 했지만 얘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뭐의 개수를 구해라? A, B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 덩어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누구 또는 누구죠? A 또는 B입니다. 첫 번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A 또는 B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오케이?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A를 선택했다고 치자. 근데 나는 뒤에 이제 누가 곱해지기를 원하고 있죠? B가 곱해지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A를 선택했으면 여기서 EA, B, C라고 선택지가 3개가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누구를 선택해줘야 되는 겁니까? B를 선택해줘서 얘랑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우리한테 B라는 애를 골랐습니다. B라는 애를 골랐을 때는 뒤에서 EA, B, C가 있겠지만 내가 누구만 선택해달라는 거겠습니까? EA만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뒤에서 EA만 선택해서 이 두 개를 곱해줍니다. 그럼 내가 이거 말고는 더 이상 A, B를 만들 방법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A랑 B를 곱해줍니다. 그럼 이 새끼는 A, B가 될 거고 EA랑 B랑 곱하면 얘는 몇 A, B가 됩니까? 2AB가 돼서 나는 각각 선택해놨으니까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더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몇 AB가 되죠? 3A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해주냐? 자, 잘 봅시다. 강사님, 지금 곱하기 2개 하는 방법을 봤는데 그냥 곱하기는 언제 쓰는 거죠? 말 그대로 뭡니까? 전개해달라고 하면 그냥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전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용도의 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은 필요한 애들만 골라서 곱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항을 원하면, 특정 항을 원하면 우리는 무슨 도의 원리에 따라서? 수용도의 원리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만 전개해내겠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알았죠? 괜히 무식하게 여러분들 다 전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하는 거는 딱 원하는 부분만 딱 전개하고 끝낸다. 이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라는 거예요. 제발 문제를 읽으세요. 끝에서 뭘 원하는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영. 곱셈 공식입니다. 이거는 고민이 없어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어떤 곱셈 공식을 만난 거야? 아는 곱셈 공식을 만난 거야. 자, 어떤 곱셈 공식 만났다? 아는 곱셈 공식 만났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이렇게 준 겁니다. 오케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런 거 보면 그냥 미친 듯이 귀신 들린 듯이 우리 여러분들 전개 바로 해볼 수 있어야 되죠. A 더하기 B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몇 A 제곱 B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전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곱셈 공식 만났을 때 고민이 있다 없다? 없다. 뭐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 다 답할 수 있는 거예요. A 세제곱의 개수는 몇인가요? 몇이죠? 1. A 제곱 B의 개수는 몇인가요? 몇이죠? 3. 이런 거와 같이 아는 곱셈 공식일 때는 절대 아무 고민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아는 곱셈 공식 따라서 적당히 전개를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원하는 항을 관찰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원하는 항을 관찰하겠다. 원하는 항을 관찰하겠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 중간에 우리 여러분들 팁이라고 적혀 있는 거 한 번만 같이 볼게요. 다항식의 곱은 다음 생각의 순서를 따른다. First. 일단 보자마자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곱셈 공식인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곱셈 공식이면 고민이 없으니까. 얘를 확인하는 게 당연히 first. 두 번째, 아는 곱셈 공식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뭘 확인해야 되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걸 확인하고
얘가 원하는 항을 특정 항을 원하고 있더라. 그럼 무슨 형도의 원리에 따라서? 수형도의 원리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만 전개하겠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야. 그냥 무작정 곱해서 내가 문제에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순서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런 생각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 여러분이랑 엑서사이즈 같이 한번 문제 쪽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엑서사이즈 1번부터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엑서사이즈 1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돼 있죠. 그때 우리 준혁 보이한테 x-2a-1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또 누가 곱해져 있다라고 주고 있냐면, 잠시만요, 2x 플러스 3a 더하기 b가 곱해져 있습니다. 뒤에 2x 더하기 3a 더하기 누구? 5가 곱해져 있고, 또 뒤쪽에서는 누가 곱해져 있냐? x 플러스 a가 곱해져 있죠. 근데 이때 이거의 전개식에서, 그럼 또 병신마냥 전개하지 마시고, 오케이? 근데 뭘 원하는 거죠? x제곱의 개수를 원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지금 x제곱의 개수를 원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얘를 갖다가 x제곱만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같이 고민하자. 은우,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덩어리가 몇 개의 덩어리가 있죠? 3개의 덩어리가 있죠. 여기서부터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1번 덩어리에서 내가 만약에 x를 선택했어요. 2번 덩어리에서 나도 또 x를 또 선택해 볼게요. 2x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곱해지는 순간 x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x제곱을 더 이상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3번 덩어리에서 내가 누구만 선택해 줘야 되죠? a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똑같이 1번 덩어리에서 x를 선택했어요. 2번 덩어리에서 이번엔 x가 아니라 이 뒤에 x가 아닌 애들인 3a 더하기 5를 선택했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3a를 선택했다, 5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3a 더하기 5를 덩어리째 선택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x를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내가 누구를 선택해 줘야 되겠습니까? x를 선택해 줘야 x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에서 x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나이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겁니다. 덩어리로 선택해 주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몇 x 선택하고 2x. 맨 뒤에서 누구 선택해 줘야 됩니까? x 선택해 줘야 되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선택된 애들끼리 곱해주고 얘네끼리 곱해주고 얘네끼리 곱해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다? 더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저는 고민하지 맙시다. 저는요, x 곱하면 2x 제곱이죠. a까지 곱해지면 얘가 몇 a x제곱이 됩니까? 2a x제곱이 되고, 이 친구도 x입니다. 3a 더하기 5랑 곱해지는 거죠. 제발 괄호 씌우세요. 3a 더하기 5의 x제곱이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3a 더하기 5x제곱. 그 다음 마 2a 마 1이고 2x x 곱합니다. 그럼 저는요, 마 2a 마이너스 1 곱해주고 얘 뒤에다 2x제곱 이렇게 곱해줘 보면 되죠. 그럼 얘네들 모두 더했더니 18x제곱이 나왔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수만 더하겠습니다. 얘 몇 a가 됩니까? 2a가 되죠. 개수만 더할게요. 그 다음에 3a 더하기 5가 개수죠. 그럼 3a 더하기 5다라고 이렇게 써주실 거고, 마 2a 마이너스 1이랑 2랑 곱합니다. 마 4a 마 2죠. 그래서 얘랑 더합니다. 마 4a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더해주면 얘가 몇 팔이 나온다? 18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여기서 우리 은우 씨랑, 자, 2a랑 3a 더하면 5a죠. 마 4a 더하니까 5a한테 마 4a 더하면 누가 됩니까? a가 되고, 5에서 2 빼니까 더하기 몇 됩니까? 3이 되죠. 얘가 18이다. a 값 몇 나온다? 15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고민 있다 없다? 없다. 편하게 푸는 거예요. 절대 쫄지 마세요. 수영도 원리 따라서 원하는 항만 내가 전개하겠다, 이 마인드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2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엑서사이즈 2번 가봅니다.
왜 제가 맨날 수업 시간마다 가끔 실수로 엑설사이즈 이랬는지 알겠죠? 엑설사이즈 2번 볼게요. 자, 다항식이 있답니다. 자, 다항식이 있는데 일단 우리 여러분한테 뭐라고 주냐면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죠.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뒤에서 x 빼기 2의 무슨 곱입니까? 제곱이죠. 저는요 일단 여기서 우리 내 딸 서영 씨랑 이 생각해 볼게. 얘 뭐 더하기 뭐의 세제곱이고 뭐 빼기 뭐의 제곱이죠. 둘 다 일단 내가 뭐 하고 있는 곱셈 공식이죠.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이에요. 맞습니까?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이니까 얘를 갖다가 뭐 해볼 수 있고 전개해 볼 수 있고 얘도 가져다가 뭐 할 수 있죠. 전개를 해볼 수가 있죠.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한 걸 서로 곱했을 때 나한테 뭘 원하고 있죠? x 개수와 x 제곱의 개수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묶여있는 상태니까 조금 펼쳐보시고 얘도 펼쳐봐서 서로 곱해서 x와 x 제곱만 만들어내겠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곱셈 공식과 무슨 형도의 원리가 섞여 있는 거죠? 수형도 원리가 섞여 있는 거죠. 알았습니까?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책 2x자 a 더하기 b 세제곱입니다. a 세제곱 몇 x 세제곱이죠? 8x 세제곱 3a 제곱 b입니다. a 제곱 때리면 4x 제곱이죠. 3이니까 12x 제곱 3a b 제곱입니다. 몇 x가 되죠? 6x 플러스 b의 세제곱이죠.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곱셈 공식 제발 혹시 안 외워졌으면 똑바로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얘는 제곱이죠. 제곱은 고민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죠. x 빼기 2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누가 됩니까? 4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 친구하고 요 친구로 곱했을 때 x제곱과 x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같이 하자. 우리 내 딸 서영씨 먼저 x제곱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몇 x제곱 선택해야 될까요? 12x제곱 선택할 거고 여기서는 상수항 몇을 선택해 주겠습니까? 4를 선택해 주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6x 1차를 선택했어요. 여기서도 몇 차 선택해 줘야 되죠? 1차인 6x하고 마이너스 몇 x 선택합니까? 4x 선택하겠죠. 여기서 내가 상수항 1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2차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럼 나는 여기다 1을 선택하고 얘가 x제곱을 선택해서 얘가 곱해주고 곱해주고 곱해줘서 서로 어떻게 하겠다? 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개수만 구하겠습니다. x제곱 안 쓸게요. 분필 아깝거든요. 자, 10이랑 4 곱합니다. 몇 8이 되죠? 48. 6이랑 마사 곱합니다. 마이너스 24가 되죠. 1이랑 1 곱합니다. 몇 되죠? 1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 더해주시면 48한테 24 빼면 24 더하기 1 몇십 5가 됩니까? 25가 되고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a가 될 겁니다. 맞죠? a가 x제곱의 개수니까. 자, b는 이제 누구의 개수라고요? x의 개수죠. 그럼 x의 개수를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x의 개수인데 여기서 6x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6x를 선택하면 여기서는 뭔 수항 선택하죠? 상수항 선택하고 여기선 상수항 1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몇 x 선택해주죠? 4x 선택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수형도 원리에 따라서 곱해주고 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죠. 그럼 24x가 만들어지죠. 24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지겠죠. 마4가 만들어지니까 두 개를 더합니다. 몇십이 되죠? 20이 되고 이게 x의 개수다. 몇이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자, A하고 B하고 조금 바꿔주시기 바라고. 근데 더해봤자 똑같잖아.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45다.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죠. 알았습니까? 자,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곱하기를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곱한다? 그 정말 제가 봤을 때 정신병 말기예요. 알았죠? 꼭 병원 가보셔야 되고 절대 그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의 순서를 다시 한번 더 정립시켜 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곱하기 한번 닦고 바로 나누기 들어갑니다.
시연이 내가 웃기게 생겼니? 왜 나만 보면 맨날 웃어? 웃기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